헌법재판관 임명 상황과 특검 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등등을 놓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잠시 후 오후 2시에 만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죠. 윤 대통령이 직접 관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무슨 일정 메시지를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 할 텐데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전 씨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출마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예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당시 지방선거 당시에 1억 원가량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혐의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가 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도와줄 텐데 기도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도비요? 그렇습니다.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포착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 씨는 공천에서 결국에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이후에 내가 그 금원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씨와의 이제 친분 관계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프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에 이 전 씨가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영상이 포착이 되면서 그런데 그 영상에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등도 만지고 어깨도 토닥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인맥이라든지 그러한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에게 당신 붙게 해줄 테니까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비를 내놔라 해서 돈을 받았는데 결국 떨어지니까 그 기도비를 돌려줬다는 게 전 씨의 주장입니다. 건진법사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지난 2022년 1월에 아까 양지민 변호사께서 언급하셨던 그 장면, 윤석열 후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정권 교체 윤석열! 자, 사진 찍어요. 여기 유세팀들 시작해서 사진 좀 찍고 한번 들어가서 빨리 한번 사진 좀 찍고 여기 방문 팀들 우리 베트남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윤석열!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나오지 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에도 야당은 전 씨의 이권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건진법사 아세요? 예? 건진법사 전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찌라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건진법사에 대한 논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은 다 2022년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윤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 검찰의 전 씨 체포 시기가 왜 지금이냐,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시점이 상당히 공교롭죠. 왜냐하면은 마침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 상황이고
대통령 부부 일가와의 어떤 친근 관계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도 지금 의혹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비교적 오래전에 문제가 됐던 건진 법사가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아마 건진 법사 체포 과정이 윤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을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명태균 씨가 검찰 내부에서 어떤 뭐 진술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본인에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진 법사와 관련된 상황을 검찰에 뭔가 진술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예. 혹은 명태균 씨 역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인사들이나 이러한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건으로 건진 법사에 관련된 수사도 포착이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진 법사가 실제로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아마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명태균 씨 언급도 해주셨는데 명태균 씨가 지난 1월에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통화를 하는 그 녹취 파일에도 이 건진법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갈 때까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같은 진짜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까지 딱 돌아갖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지난 1월 3일에 명 씨의 통화 녹음을 듣고 오셨는데 저 내용을 요약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불만을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털어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더라라는 식의 불만을 터뜨린 거죠. 일단 검찰은 건진법사 전모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최소 2대를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서 이른바 건진 게이트가 터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듣고 왔던 통화 녹음을 저희가 글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더라. 나를 쫓아내려고.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성 부의장님. 예. 명태균 씨랑 건진법사 전 씨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건진법사가 지금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8년 공천 관련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나온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다더라.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건 또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2018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역시 뭔가 여권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저런 브로커 역할, 또 일종의 사기 이런 것들을 행해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후보 시절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소개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했던 것이 과연 사실일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과연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아까 뭐 김영배 의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이권 개입까지 했는지 이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서 아주 큰 게이트가 하나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양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도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도 가지고 있고 건진법사 전 씨의 이른바 이제는 법사폰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지금 뭐 3대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검찰이. 그리고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 2대를 확보를 한 것인데 그게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선 전후 그리고 과거의 선거 당시 이제 전후가 사실은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동으로 사실 녹음이 되는 그러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통화하는 통화 모두가 녹취가 되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더 정확한 또 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공천자금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그 당사자와도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까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